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은요, 의식 수준과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애니어그램을 배우면 되게 좋은 게 유형을 찾음과 동시에 해당 유형의 에고가 로드맵처럼 쫙 펼쳐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형에 따라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것들, 감정적으로 도는 것들, 정말 극단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나 너무나 욕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MBTI로 자기소개를 하시고 아직 재밌게 대화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애니어그램의 무의식 깊이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좀 MBTI의 시기가 지나면 애니어그램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저의 바람이 있고요. 애니어그램에서는 또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 신에 가까운 수준, 1수준에서 이제 가장 병리적인 수준, 9수준까지 또 9단계로 나누는데요. 이제 인간이 한 생에 한 수준을 올리는 것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수천 번의 환생을 거쳐서 윤회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수준은 9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 생에 한 수준을 올라가는 게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7, 8, 9 수준을 낮은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불건강한 수준에 있던 사람인데 현재의 모습은 중간 이상으로 수준이 올라간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낮은 수준에서 1수준 가까이까지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저의 가설은요, 전생에 이제 업을 닦아놓은 걸 선근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나의 업을 많이 닦아놨기 때문에 영혼의 의식 수준은 낮은 단계가 아닌 상태인데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세팅해 놓는 거죠. 에고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상처거든요. 그래서 힘든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또한 이제 태어날 때 태어나는 그 부모를 포함한 조상들의 업도 이렇게 다운로드 돼서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의 에고로 붙기 때문에 한동안은 낮은 의식 수준의 상태로 머물다가 영혼이 이런 닦았던 습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던 생애 계획에 따른 우주의 흐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에고를 청산하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의식 수준이 한 생에 몇 단계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가설입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병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애니어그램에서는 7, 8, 9 수준을 낮은 단계로 보고 그 단계에서는 이제 병리적인 부분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유형별로 어떤 병리에 취약한지도 나와요. 근데 저는 O형이기 때문에 약간 분열 쪽에 가까운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 조현병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분열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누군가 내 머릿속에 생각을 읽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을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유형 특징이 계속 뭔가를 배우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과학을 좋아했지만 자라면서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과, 영성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스스로를 치유하고 또 다른 분들도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점점 이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저의 수준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도 몇 단계의 수준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제 어린 영혼, 오래된 영혼 이런 얘기를 하죠. 환생의 경험이 적은 영혼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수준이 올라가는 건 힘들고, 오래된 영혼의 경우 전생에 닦아놓은 그런 선근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의식 수준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애니어그램에서 의식 수준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다투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수준의 사람이 결혼을 했을까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면 그 사람의 배우자는 그냥 때리기만 하냐, 찌르고 뭐 꼬챙이를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예를 들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식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인연이 닿는다, 이런 식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이런 비유를 해 주셨어요. 옛날에 키라고 있었죠. 거기에 뭐 콩이나 조, 쌀 이런 여러 가지 곡식들이 모아져 있을 때 이걸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콩은 콩끼리, 쌀은 쌀끼리 이렇게 비슷한 개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정렬이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파동의 원리죠. 이런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도 되게 비슷한 사람끼리 엮이게 되고 가까이 지내게 되는 그런 규칙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부부나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인분들을 보면서 제가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 외모 정말 별개이기도 하고요. 학력 아니고요. 또 20살 이상 차이 나시는 분들도 오고, 뭐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뭔가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능이고요. 두 번째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능은 주변의 가족이나 어떤 친구들, 커플들을 보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이게 대화가 잘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능이나 가치관은 비슷해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식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다른 커플들이 어쩌다가 온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심리 쪽을 배우다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계 쪽을 배워야 돼요. 왜냐면 심리라는 거는 과학적인 측면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검증이 필요해서 이제 그 어려운 과목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통계를 배우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정규 분포도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를 나타내는 표라면 평균 지점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제 분포되어 있고 아주 극단에 잘 본 사람과 극단에 못 본 사람이 이렇게 아주 소수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유형을 찾을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입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7유형은 내향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3유형은 공감을 못해 라고 자신이 많이 봤던 그 사례들을 토대로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면요. 나중에 굉장히 엉뚱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수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플이 왔어요. 근데 한 명은 굉장히 의식 수준이 낮은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변명을 하고 그게 상대방 탓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상대방 연인을 아프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연인은 그걸 또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되게 아파하면서도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이 커플은 수준이라는 개념이 매치가 안 되네? 참 어렵다. 왜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드린 정규 분포표처럼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고 서로에게서 배워야 될 그런 인연인 경우에 뭔가 그런 우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만났겠죠.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는 개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인연 역시 이미 계획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만나기로 한 인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과 연을 맺게 되면 결국 상처를 받게 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칼이 중간에 손잡이가 있고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런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나의 가해자가 나를 수치 주고 나를 공격하고는 아플 때 저 사람이 그랬어.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겠어 라고 투사하고 상대방을 찔러버리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잡아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함부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니어그램에서도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같이 의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냥 믿고 걸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명이 의식 수준이 높다면 의식 수준이 높은 쪽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 사람이 상처받아서 옳지 않은 얘기를 하고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잘못인가 이런 혼돈이 생기고 내가 나를 의심하고 이제 나까지도 나를 상처 주게 되면은 정말 같이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골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 사주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사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패턴이거든요. 나의 성격적 패턴과 세상의 흐름에 좋지 않은 것들이 부딪혔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의 장점이 세상의 어떤 좋은 흐름이 만났을 때 꽃을 피우기도 하고 저는 그런 통계가 사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똑바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나를 수용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주의 어떤 불행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누군가 나와의 가까운 인연으로 와서 나를 아프게 할 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서 연민과 수용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분명히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예전에는 세상과 타인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머리로써 암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 것 같거든요.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나의 감정을 보잖아요. 해당 예고가 나에게 없을 때 저는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아프거나 화나거나 어떤 감정적인 격동을 느낀다면 그게 분명히 내 안에 에고가 이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에고들을 찾아서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되게 웃긴 건요. 현실에서 칼을 찌르면 칼을 맞는 사람은 무조건 피를 흘리지만 마음의 세상에서는요. 에고가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에고의 칼로 나를 찔러도 상처를 받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고가 적은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도 크게 동요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나의 에고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를 봤을 때 이미 내 안에 그런 에고가 있었네? 그것과 관련된 과거의 나의 상처를 쌍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에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의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요. 나의 과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에고를 줄이고 있는지 에고를 늘리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단계 이상에 올라가서 정말 타인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계속 정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단계로 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불건강한 인연이라도 상대방을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그런 의식 수준의 상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타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정말 그 인연을 놓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나의 집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바라보고 나의 에고를 소멸시키다 보면 어쩌면 저런 불건강한 사람이라도 내가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 사람이 굉장히 의식 수준의 단계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영 그 단계에만 머물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오래된 영혼인데 초년운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 많은 에고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정화를 하려 하는 계획을 세우고 태어났는데 이제 태어나서 보니 너무 힘들고 회피하고 계속 이런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정말 현실에 엄청나게 깨어나라고 공격을 해서 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고요. 이제 그런 사람의 경우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마음 공부를 하시고
자기 내면의 아픔을 들여다보시면 정말 굉장히 급속도로 의식 수준이 높아지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사람은 고통이 있어야 비로소 마음의 세계에 눈을 돌리고 타인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게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참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왕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안락하고 풍요로운 그런 곳에 태어났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어떤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전 생에 거의 다 닦아놓고 다음 생은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저의 추측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이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양날의 검으로 가지고 내가 나를 가해하면서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요. 예외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엠패스들인데요. 분명히 나는 상처를 받고 분명히 아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피 흘리고 아파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또 나의 아픔일 것 같아서 못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엠패스들이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타인에게 풀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신만 탓하고 또 감정을 억압해서, 의외로 타인의 감정은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데 나의 감정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엠패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엠패스 분들은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집에 CCTV를 좀 설치해서 녹화해뒀다 보거나 나의 아픈 그런 표정을 거울 통해서 좀 보고 스스로를 좀 치유하고 많이 자기 자신의 편에 서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나에게 따뜻한 엄마의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의식 수준과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식 수준이라는 게 내가 의식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이 들면 참 수치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요, 내가 상처가 많다는 얘기고요. 내가 나를 치유해줘야 된다, 그런 신호이니까 그런 나에 대해서 너무 또 자기 공격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